안녕하세요. 아람입시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6년 인천대 입시 몇 등급까지 가능하고 변경사항과 합격 사례를 통해서 수시 등급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 추천 전형이라고 하고요. 1단계에서 3배수를 모집해서 면접을 30% 반영해서 뽑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이제 1단계 3배수는 다른 학교랑 비교해보면 인하대가 3.5배수였고요. 가톨릭대가 4배수였죠. 근데 인천대는 3배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서류평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30, 발전 역량 20, 공동체 역량 20인데 학업 역량을 다른 학교랑 비교해 봤을 때는 인하대가 30% 동일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는 40%였는데 좀 학업 역량이 조금 차이가 있죠. 가톨릭대에 비해서는. 진로 역량이 인하대가 50%였고요. 그리고 가톨릭대 40%였고요. 근데 발전 역량은 인천대만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나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자기주도적인 학업 노력. 일단 발전 역량이라고 하면 성적이 옳은 것을 얘기하느냐, 꼭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찾고 또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 역량에서 우선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적이 오른 부분은 학업 역량이 포함됩니다. 학업 역량 읽어보면 학업의 발전 정도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천대도 동일하게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는데 3학년 때 성적을 올려서 합격했던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진로 역량을 읽어보면요. 과목 선택을 이수한 정도, 전공 필요한,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 다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 이 학업 성취 수준이 학업의 역량에 포함되지 않고 진로 역량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문과는 문과 성적이 좋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과는 이과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진로 역량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하고 영어가 5등급인데 실질적으로 수학, 과학 성적이 좋아서 합격했던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수학 성적은 5등급이었는데 과학 성적 5등급인데 국어하고 영어 성적이 좋아서 합격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전체적인 등급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어떻게 등급을 받았느냐, 이거는 중요하겠죠. 자,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성적 평가 시 교과 등급 외에 같이 평가하는 요소가 어떻게 되나요? 자, 예를 들어 수강자 200명에서의 3등급과 수강자 수 60명에서의 3등급을 동일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인천대에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수강자 수를 고려한다라는 거고요. 표준 편차나 원점수 모두 고려한다라는 얘기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이런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인천대에서 뭐라고 답변했나 볼까요?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면 이는 활동 및 내용에 따라 진로 역량, 발전 역량, 공동체 역량에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어떤 학생이 이과였는데요. 이과인데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부분이 진로 역량과는 관련이 없지만 공동체 역량과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합격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과인데 문과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사례도 있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전공과 관련이 없어도 합격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간에 희망진로가 바뀐 학생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면 안 되나요? 자, 인천대에서는 희망진로는 학생이 성장하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학생부에서 진로를 위해 얼마나 탐색하고 노력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뀔 수는 있지만 그 활동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3학년 때 바꿨다고 하면 3학년 때 그 활동이 있으면 충분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합격했던 사례 중에 1, 2학년 때는 생명하고 화학에 관련된 활동들을 하다가 3학년 때 해양과 관련된 활동들을 채워서 해양과학과에 합격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면접은 진로 역량이 30%인데 여기 잠깐 읽어보면 학업 역량이 없잖아요. 근데 전공 분야를 수학하기 위한 기초 학업 역량과 잠재적 학습 능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학업 역량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이제 평균 등급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수학과 3.5고요. 물리학과 3.71, 화학과 3.24. 좀 높죠? 물리학과랑 많이 차이 나네요. 패션 산업학과 3.58. 해양과학은 3.41, 기계가 3.39, 전기가 3.5, 전자가 3.41. 그래서 항상 전자보다는 전기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로 생기부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등급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전기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산업경영공학과가 3.44, 신소재가 3.18 높죠. 안전공학과 3.46, 에너지화학공학과 3.19 높습니다. 바이오로봇공학과 3.50인데 예전에는 이제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라고 했었죠. 컴퓨터공학과가 가장 높네요. 2.94. 정보통신공학과 3.40, 인베디드가 3.57. 자, 컴공이 높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과로 생기부를 준비했다가 인베디드로 돌려서 합격했던 사례도 있고요. 또는 컴공에서 산업경영공학과로 돌려서 합격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건설환경공학과 3.98 가장 낮네요. 환경공학과 3.28, 도시공학과 3.88, 도시건축이 3.34. 생명계열은 가장 높습니다. 2등급대로 다. 그래서 생명과학 2.74, 분자 2.98, 생명과학 2.94, 나노바이오공학과 7.85인데 3등급이 절대 합격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올해 합격했던 학생 중에 생명공학과에 3.2등급 있었습니다. 수학교육과가 2.93등급. 이렇게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과 등급이었습니다. 문과 한번 보겠습니다. 국문학과 3.34, 영문학과 4.21, 독어 4.98, 불어 4.09, 일본어 3.60, 중국어 4등급. 그래서 어문 계열에서 외고 학생들이 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3.74, 미디어 3.24로 좀 높은 학과죠. 창의인재개발학과 3.45. 창의인재개발학과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학과인데 HRD를 배우는 학과인데 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생기부로 따지면 경영 또는 뭐 교육, 심리 이렇게 했던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또 들어옵니다. 행정학과 3.24, 정치외교 3.95, 경제학과 3.53, 무역학과 4.10인데 정치외교하고 무역이 조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외고 학생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3.46, 경영 3.58, 데이터과학과 3.53, 세무 3.38, 사범 이제 국어 교육과가 2.82 높죠. 영어 교육과 3.08, 일어교육 3.45, 유아교육과 3.43, 역사 2.43 높네요. 인류교육 2.93, 도시행정 3.78로 좀 낮죠. 동북아국제통상 3.84로 사실 인천대에서 좀 가장 센과라고 볼 수 있는데 등급대가 이렇게 낮게 형성된 거는 이제 무역 쪽으로 생기부를 준비했던 외고 학생들도 이쪽으로 합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스마트 물류공학과입니다. 4등급. 그리고 문학부 법학부가 3.5등급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등급 공개한 것은 교과 성적은 주요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한 산술 평균이다. 방금 말씀드린 이 평균 등급에서 이 등급 있죠? 이 등급이 국영수사과를 산출한 평균 등급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천대에서는 결과 자료는 단순 참고 자료이며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 말은 요 등급대가 무조건적으로 국영수사과만 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도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전 과목 다 들어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뭐 기술과정이나 또는 정보나 또는 은미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높게 평가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예 평가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보겠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기부는 안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데 수능 최저는 2합 7등급이고 동북아가 2합 6등급인데요. 국수형 사과, 그러니까 탐구는 사회과학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바뀐 겁니다. 작년에는 자연 계열에서 수학과학을 한 과목을 꼭 포함시켜야 됐고, 그리고 사회는 안 됐고 과탐만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거를 폐지했네요. 한국사는 필수 응시입니다.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영역에 관계없이 4개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그 말은 내가 영어하고 사회를 수능 최저를 마칠 거니까 국어, 수학 응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탐구 영역은 상위 과목 1개만 반영한다라는 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지역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어서 추천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어요. 교과 성적 우수자는 2합 7등급으로 수능 최저가 있고 지교는 수능 최저가 없고. 자, 교과 반영 방식을 보겠습니다. 학년별 가중치는 없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이 반영되는데 졸업자, 그러니까 재수생들도 3학년 2학기는 안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른 학교랑 좀 차이점은 인문계열에서 국영수사가 반영되는 건데 국어하고 영어의 비율이 있습니다. 국어, 영어가 이제 60%죠. 그리고 수학하고 사회가 40%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좀 특이합니다. 수학이 반영되는 거, 높게 반영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과학이 많이 반영될 줄 알았는데, 영어가 30%라는 거. 그래서 영어가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은 인천대 계산 방식으로 좀 불리합니다. 다른 학교는 좀 차이점은, 인하대가 국영수사 문과,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국영수, 과, 이과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인천대는 비율이 나눠졌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문과든 이과든 국영수, 사과 이렇게 됐었죠. 자, 가산점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산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수 과목의 이수 단위를 합해서 0.0으로 곱하는 게 이제 자유전공 제외한 문과, 이과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가산점이 보통은 문과, 이과 한 4에서 한 5 정도의 가산점이 나옵니다. 환산점수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지원하거나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지원하는 그 교차 지원을 했을 때 가산점을 좀 적게 받는 거죠. 왜냐면 이수 단위가 적으니까. 그런데 그냥 인문하고 자연에서는 그 가산점이 5에서 뭐 3으로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적을 때는 한 2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자유전공부 학부를 지원할 땐 가산점이 많이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수 단위에서 0.2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자유전공 학부의 70% 컷이 인문에서 2.96이고요. 등급입니다. 자연이 2.88이죠. 근데 여기 환산점수입니다. 이 환산점수고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19.30, 20.50이 이게 가산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산점이 만약에 문과가 이과로 지원했을 경우에 가산점을 만약에 적게 받는다고 하면 한 15나 14분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5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교차 지원할 때 주의하셔라. 그러니까 문과는 그냥 문과 지원하시는 게 좋고요. 이과는 이과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교과 전형, 교과 우수자하고 지역균형의 70% 컷을 좀 비교해 보려고 제가 70% 컷의 환산 점수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녹색으로 표시한 거는 교과 성적이 지역균형보다 높을 때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했고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이 녹색이 더 어디에 많냐면 지역균형이 더 많죠. 그리고 교과 성적 우수자에는 뭐 있긴 한데 대부분의 지역균형이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수능 최저가 없는 지역균형의 등급이 좀 더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국어국문학과가 교과 우수자가 3.13인데 지역균형은 3.08입니다. 영어영문학과가 2.9인데 지역균형 2.71 이렇게 되고요. 옆에 환산점수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환산점수가 가산점을 포함한 환산점수입니다. 물론 이 가산점이 보통 4에서 5의 평균 등급을 가산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인천대 교과전형이나 지역균형을 지원할 때 그냥 단순하게 등급만 보고 지원하지 마시고 내 환산점수가 몇이냐를 보고 이 환산점수랑 비교해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자, 미디어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보다 오히려 교과성적 우수자가 등급이 더 높네요. 자, 그런 학과들도 좀 많이 있네요. 창의인재개발학과도 마찬가지로 지역균형은 3.7일 뿐이 안 되는데 교과 우수자가 3.03입니다.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같은 경우는 2.93이 지역균형이고 또 교과 우수자는 3.4이고 많이 차이 나죠. 자, 경영학부도 지역균형이 2.71이고 교과 우수자는 2.9인데요. 그런데 또 반대로 데이터과학과는 지역균형은 3.25 등급입니다. 그 교과 우수자가 2.9 등급이고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유전공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유전공의 교과 우수자 등급과 지역균형 등급은 2.963, 2.88, 2.97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요것만 보지 마시고 환산 점수를 보시면 다른 학과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과학과하고 인문의 자유전공하고 좀 비슷하죠. 2.9, 2.96. 그런데 환산 점수는 어떻습니까? 344죠. 데이터과학과가. 근데 자유전공학부는 358.4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자유전공학부의 가산점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수 단위의 가산점을 0. 아까 몇을 곱했죠? 2를 곱하는 거죠. 0.2를 곱해서 환산 점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차 지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인문에서 자연이나 자연에서 인문으로 교차 지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 자유전공학부는 좀 가산점을 잘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라.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과 정도 보겠습니다. 이과의 수학과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이 2.73이고 교과 성적 우수자가 2.98이죠. 그런데 패션산업학과는 지역균형이 더 낮아요. 3.16이고 교과가 2.91입니다. 안전공학과도 교과가 3.12인데 지역균형은 오히려 3.49로 이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수가 생길 학과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학과가 분자생명이 지역균형은 3.17이고요. 교과가 2.73입니다. 3.17로 많이 낮아졌네요.
나노바이오도 2.72가 교과고 지역균형이 3.13으로 좀 낮습니다. 자, 이게 교과 우수자와 지역균형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 주의하시고 환산 점수 꼭 확인해서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